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오늘 실습에 대한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실습생들이 이렇게 실습하면 참 좋겠다. 베스트 5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내용이 너무 빤한 거예요. 그래서 주제를 좀 바꿔봤어요. 이런 실습생 꼭 있다. 이렇게 실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월스트 5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요. 이런 실습생은 좀 피했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는 우선순위에 맞지 않게 일하는 실습생이에요. 실습을 하다 보면 바쁠 때가 많아요. 실습 초반에는 그래도 덜 바쁜데 실습을 하면 할수록 바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과제가 많이 주어져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직접 진행해야 할 때도 많고요. 그런데 그 과제야 프로그램 진행 날짜가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선순위를 잘 봐야 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실습 지도자가 내일 10시까지 프로포절의 예산 부분과 내용 부분을 완성해서 오세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일 오후 2시에 청소년 장우사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실습생들과. 근데 둘 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프로포절은 그것도 하긴 해야지만 그거를 못했을 때 그 피해는 나한테만 있어요. 그냥 못하면 많은 거죠. 그냥 내가 작성을 좀 늦게 하는 거죠. 그런데 청소년 장우사학교는 좀 달라요. 청소년들이 청소년 장우사학교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프로그램 접수를 했었고요. 또 청소년 장우사학교가 진행되는 그 시간을 일부러 빼놓기도 했죠. 그런데 실습생들이 그 청소년 장우사학교를 잘 진행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너무 기대 이하로 진행하게 되면 그 청소년 장우사학교에 기대하고 온 청소년들은 뭐가 되며 또 담당 사회복지는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기관에 대한 신뢰감은 떨어지겠죠. 이렇게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우선순위 정할 때는 그걸 못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이걸 보고 우선순위를 좀 판단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줄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담당 슈퍼바이저에게 가서 어떤 게 더 우선순위냐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슈퍼바이저가 많은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이 우선순위 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업무들이 너무 많은데 그 업무들이 다 급하고 바쁘고 중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정말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판단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실습생 꼭 있다. 두 번째는 슈퍼바이저 앞에서 실습생들끼리 반말을 쓰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흔한데요. 실습생들이 처음에는 다들 모르는 상태에서 복지관에 왔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다 보니까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친해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떤 공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어떤 것을 발표해야 하거나 이런 일이 많으니까 실습생들이 점점 더 친해지면서 호칭도 누구누구야, 누구 언니, 오빠, 형, 누나 이렇게 호칭도 바꾸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반말을 쓰게 되죠. 저는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호칭을 대상자분 앞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앞에서 쓰면 난처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누구누구 선생님 청소년 장우사학교 참여자 접수 명단은 누가 확인하기로 했죠?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어떠한 실습생이 다른 실습생한테 야 그거 네가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너무 상황이 웃기잖아요. 저는 높임말로 다 돼 있는데 실습생에게는 반말을 서로 쓰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실습생도 실습 기간 중에는 직원처럼 한다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누구누구 선생님께서 혹시 청소년 장우사 학교 참여자 명단 접수를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이제 더 난감한 것은 대상자 앞에서 이렇게 반말을 쓰는 경우예요. 대상자 앞에서 또 화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야 그거 네가 가지고 오기로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 대상자분도 그 상황이 굉장히 민망하고 그거를 듣는 사람도 민망하고 그걸 바라보는 저도 민망해져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당사자도 사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예요. 그 사람 입장도 있잖아요. 얼마나 창피하고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못했다 하더라도 그거를 특히 대상자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습생들끼리 있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상관없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적인 시간에 그렇게 반말 쓰는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 실습생이 나랑 친하던 안 친하던 나이가 많던 적던 일을 잘하던 못하던 상관하지 않고 좀 경어를 쓰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실습생 꼭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실습생이에요. 무슨 그런 실습생도 있어?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보면요. 저희가 어르신 가정에 인테크를 갈 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르신이 이제 자기 집에 누가 와주니까 너무 좋아하고 이 실습생도 그런 경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매주 찾아올게요. 뭐 매주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켜질지 모르지만 나중으로 갈수록 자기도 바빠지고 자기 생활이기 때문에 그게 못 지켜질 가능성도 커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죠. 그러한 좀 약속 안 했으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뭐 프로그램에서 어떤 애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애들한테 다음에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자주 연락하자라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 지켰어요. 근데 그 후폭풍이 어떻게 오냐면 실습이 끝난 다음에 오죠. 그 선생님 어디 갔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대상자가 너무 좋아서 한 말이겠지만 나중에는 대상자에게 더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대상자를 실습 지도자를 통하지 않고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상자를 실습 기간을 통해서 처음 만났으면 실습 지도자에게 말하고 추후 과정을 이어가는 게 맞아요. 만약에 이제 정말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 둘 간에 무슨 오해가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 기관 입장에서 난처할 경우가 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상자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고 싶으면 그 담당 실습 지도자에게 꼭 말씀드리고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실습생 꼭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실습생의 권한을 넘어서 일을 하는 실습생이에요. 실습생은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실습생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실습생에게 받는 실습비를 실습생이 실습하는 데 써요. 그래서 이제 가정 방문을 하거나 프로그램 진행할 때 실습생들에게 예산을 이제 주는 거죠. 그 실습생에게 받는 실습비로요. 그런데 이제 실습생들은 이제 간식이나 프로그램 준비물을 사는데 예산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이 뭐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뭐 10만 200원, 10만 300원 이런 식으로 살짝 넘게 이제 쓸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생이 이거 조금 넘었는데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을 해야 돼요. 예산이 얼마 정도 오버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 좀 조심해야 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나들이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습생마다 이제 조원을 맡아서 이제 어디론가 나들이를 가는데 조원들이 막 자기한테 선생님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실습생들이 애들이 너무 예뻐서 그래 우리 조 애들한테 뭘 사줘야겠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조원 말고도 다른 조원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제 뭘 사주면 다른 조원 아이들도 너무 힘들고요. 다른 조원 선생님들도 나도 사줘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그런 프로그램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도 난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회복지사한테 말을 해보거나 아니면 지금은 그런 걸 먹는 시간이 아니야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해서 아이들이 간식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건데 이제 거기서 사줘버리면 이제 프로그램이 좀 진행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실습생 꼭 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너무 야한 옷이나 너무 편한 옷을 입는 실습생이에요. 사실 옷차림 가지고 뭘 좀 말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개성이 있고 사람들 다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복지관은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정말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들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도 다 다르고요.
근데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아서 옷차림에 대해 고정관념을 갖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야한 옷이나 너무 편한 옷을 입으면 그분들이 그 사람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것을 상담해야 하는데 그렇게 너무 야한 옷이나 너무 편한 옷을 입은 분들에게는 좀 상담하기 꺼려지는 그런 대상자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옷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실습생도 있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럼 어떡하죠? 그런데요, 복지관은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덥게 해놓지도 그렇게 춥게 해놓지도 않아요. 여름에는 에어컨이 항상 나오게 해서 시원하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짧은 치마나 바지, 가슴 깊게 파인 상의, 그리고 뭐 추리닝 같은 복장, 너무 진한 화장, 너무 진한 향수는 대상자분에게 편견을 받게 하고 그 편견을 가지면 업무가 제대로 이제 진행되지 않을 때가 많으니 그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복장이 좋아요? 네, 이렇게 물어보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학생다운 복장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생다운 복장이 너무 고정관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좀 걱정이 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각자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그 학생다운 복장이 있잖아요. 그 복장으로 복지관에 출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실습생 꼭 있다. 워스트 5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고 일하는 실습생, 슈퍼바이저 앞에서 자기네끼리 반말하는 실습생, 대상자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실습생, 실습생의 권한을 넘어서는 실습생, 너무 편하거나 야한 복장을 할 실습생, 이렇게 해요. 이런 점을 좀 주의해서 실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서두에 이렇게 실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스트 5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본다고 했는데, 그런 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궁금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짧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 실습을 잘하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하지 마시고요. 또 지각이나 결석 없이 실습 과제를 제때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때 못 내신다 하면은 실습 슈퍼바이저에게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자기가 언제까지 하겠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적극적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직장 예절을 잘 갖추고 다른 실습생과의 관계, 다른 직원들과의 관계를 좋게 하고 대상자나 그 기관에 대한 비밀 보장을 잘 하고 이러면 정말 좋은 실습생이 아닐까 싶어요. 오랜 시간 이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